네, 이주연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이번 주 여론 동향 살펴보는 이번 주 승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휴먼앤데이터 이은영 소장과 함께 했는데요. 이번에는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많이 늦었습니다. 너무 막혀가지고 네. 도로가 주차장인데 네. 정말 마음은 타들어가도록 빨리 우리 그러게요. 정면승부 와 있었는데 예.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 좀 빠지셨겠어요. 0.00 깻잎 반에 반장 빠졌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이번 주 승부 승자와 패자 네. 꼽아봤는데요. 이은영 소장님은 승자로 이재명 상임고문 또 안철수 인수위원장을 꼽으셨는데 네. 어떻게 배 소장님은 이번 주 승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걸 선택하려고 그러는데 이은영 소장님이 또 선택을 하셨어가지고 저는 좀 역으로 역발상으로 한동훈 후보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승자로 선택을 했습니다. 승자로요? 네. 청문회도 못했는데? 이건 상당히 다른 시각으로 보실 분도 있는데 물론 이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무슨 한동훈 후보자가 승자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정치적으로 이렇게까지 부각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른바 거물이 된 거거든요. 한동훈이라는 유행어가 나올 정도로 예. 그럴 정도로 주목을 받고 있고 한마디가 다 기사화되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서 왜 정치인들은 이제 법무부 장관이 되면 그걸 꼭 정치인이라고 할 수 없지만 정치적 인물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많이 거론이 되면 거론이 될수록 나쁠 건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다 다를 수 있는데 저는 그냥 역발상으로 승자로 선택을 해봤습니다. 게다가 지금 총리 외에는 인사청문회가 연기된 인물은 없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거의 총리 수준인가? 총리급인가? 게다가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워낙 최측근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 인물이라서 다른 인물들보다도 더 조명을 받고 있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사퇴가 돼도 한동훈만큼은 안고 가겠다. 이게 이제 정가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그 이전에도 이제 검사장으로서 여러 가지 문재인 정부에서 논란도 있었지만 지금처럼 본인의 인생에서 부각된 적이 있을까 그런 점에서 저는 승자로 좀 여러 가지 차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승자로 선택을 했는데 적절 여부에 대한 것도 그냥 마저 저는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여론조사 나오는 거요? 그러니까 뉴데일리와 시장경제신문 의뢰로 피플 네트워크스 리서치가 지난 4일, 5일 그러니까 몇 가지 조사가 있는데 더 최근 조사라서 저는 이 조사를 인용을 하려고 하는데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 적절한 인사라는 평가가 53.1%, 부적절한 인사가 43.8%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하다는 응답이 50%가 넘는데 이 부적절하다는 응답도 43.8%면 결코 적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53% 정도 나왔다라는 것은 뭔가 한동훈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지지층이 별로 결집할 일은 없는데 지금 유튜브 분석이나 빅데이터나 댓글 분석을 보면 지지층이 있어요.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그런 결집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 걸로. 일종의 팬덤 현상이 나타나나요? 네. 그런 이제 물론 성향적으로는 골고루 성향은 아니고 대체적으로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보수 진영에 쏠려 있지만 팬덤이 있어요. 그 여성층의 팬덤이 있는 거 형성되는 것 같더라고요. 중년 여성층들의 팬덤이 이제 형성되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한동훈 그 법무부 장관은 시작하기도 전에 지금 너무 논란이 되고 민주당의 경우는 한동훈 내정자만 떨어뜨리고 나머지는 다 안고 갈 수 있다 이런 입장이어서 더군다나 최근에 그 이제 자녀 입시와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기자들에 대해서 또 막 고소를 막 남발을 하고 있어서 지금 고소 왕이냐 지금 이런 지적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크게 시끄럽게 하면 본인에게도 별로 좋지는 않다. 그렇죠. 팬이 생겨도 본인에게는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그렇죠. 또 너무 또 그 거부층이 또 만들어진다는 것도 이것도 부담인데 말이죠. 근데 어쨌든 결국은 정치인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이제 장관이기 때문에 물론 저는 다음 총선에 분명히 이분은 나오신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총선에는 분명하다. 네, 분명합니다. 아, 그래요? 출마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다른 생각인 게 윤석열 당선인과 거의 국정 운영을 같이 하지 않을까. 임기 5년을.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장관이 한번 임명되면
임기 내내 같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도 저는 한번 믿었던 사람을 쉽게 바꿀 가능성은 크지 않고 예. 그리고 지금 상대적으로 한동훈 후보자가 다른 검찰 조직 내 기수로 보면 상당히 또 어린 편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또 바꾼다? 그럼 그것도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총선 출마 없이 네. 임기 내내 가지 않을까. 그래요. 서로 두 분의 의견이 다른데 어쨌든 정치적으로는 좀 많이 두각을 나타내는 지금 상황이 돼버렸어요. 네. 예. 자, 배 소장님, 자 이번에는 패자까지 마저 짚어주시죠. 네, 패자는 원래 이제 정호영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 두 개를 골랐는데 더불어민주당과 관련해서는 뭐 검찰 수사권, 기소권 분리에 대한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제 정당 지지율에 타격을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기 네. 때문에 뭐 아주 내용이 좀 건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또 듣는 분들이 뭐 다 아는 내용 아니야 뭐 이렇게 또 하실 것 같아서 네. 전 정호영 후보자를 선택했습니다. 정호영 후보자. 정반대다. 그러니까 예. 같은 인사청문회를 이미 이제 정호영 후보자는 완료를 했는데 별로 또 사람들이 관심을 또 안 기울이는 듯한 또 양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냥 뭐 정호영 후보자는 정호영 후보자대로 생각하시라. 우리 또 국민들은 국민대로 판단하겠다.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국민 눈높이에 안 맞다. 그리고 네. 여러 가지 논란과 의혹이 나오는데 대체로 지금 정호영 후보자는 그런 평가와는 거리를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 그리고 조국 전 장관과 비교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뭐 나온 게 뭐가 있느냐. 네. 또 마지막으로는 논란과 의혹에 대해서는 한 40여 가지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면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게 역대 청문회를 받았던 후보자 중에서 본인의 논란과 의혹에 대해서 부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는 예. 후보자는 없어서 저는 이렇게 오히려 국민들이 이제는 아예 어떤 의견이 나오냐면 아예 관심 갖지 말자. 뭐라고 그래요? 이야기해도 안 들을 거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패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호영 후보자는 어쨌든 그렇다면은 아직까지는 자진 사퇴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죠. 이 시각까지는요. 예. 네. 결국 윤석열 당선인은 임명까지 하지 않을까 싶은데 여론 역풍을 우려할 필요는 없을까요? 지금 이제 당선인 입장에서는 인사청문회까지 이렇게 지금 시끄러워지면은 정말로 국정 동력이 30%대로 시작할 때 할 수가 있어요. 잘못했다가는. 그래서 아마 그 전에 이 인사와 관련해서는 민주당과 뭔가 좀 협의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면 정호영 내정자가 스스로 자진 사퇴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민주당도 사실 이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계속 이거를 부결시키고 끌고 가게 되면은 민주당도 석 좋지는 않거든요. 정호영 후보자는 굉장히 청문회를 하는 내내도 억울한 그런 반응이었는데 저는 지난 우리 이제 정면승부 시간에도 우리 여론 분석 코너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국민들의 정서는요 이게 뭐 일일이 따진다기보다는 그렇죠. 바로 공자입이거든요. 공은 뭐냐? 공정. 이게 선뜻 수용이 안 되는 겁니다. 국민들. 왜냐하면 국립대학병원의 병원장으로 있는데 자녀 두 사람이 같은 기관에 편입학을 했다. 의사가 되는.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공정의 문제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녀와 관련된 민감한 의혹에 대해서는 그거 수용 못 하거든요. 마지막에 입 뭔지 아시겠죠? 바로 입시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뭐 여러 번 얘기한 거라 사실 좀 입이 아플 정도인데. 식상하네요. 국민의힘 측에서는 어쨌든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당선인 측에 전달을 했다고 하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뭐 주말에는 무슨 어떤 발표가 있지 않을까 있을 것 같아요. 예상을 하셨는데 이제 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자, 일요일입니다.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이게 논리적인 좀 막 던지는 건 아니고요. 9일 날 한동훈 후보자의 청문회가 있거든요. 그렇죠. 10일 날 취임식이 있습니다. 그럼 적어도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인준 가능성이 그래도 좀 꽤 된다. 이런 반응이 나와야 이 만찬을 하든 취임식 당일날 취임식을 하든 뭔가 이게 좀 축제와 잔치 같은 그런 흥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려면 적어도 지금 가장 큰 논란과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거치 표명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승자와 패자 좀 뭐 지각을 하셔가지고 계속 연이어서 여쭤봤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번 주 승부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뭐 배 소장님 계속 하셨으니까 먼저 이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저는 이제 그 17개 광역 그 단체장 대진표가 이제 나와가지고요. 예. 여기가 이제 승부처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이제 7대 8이 될 거냐, 뭐 10대 7이 될 거냐, 이제 여기에 이제 앞으로 언론이 크게 관심을 가질 거기 때문에 저는 여기를 승부처로 봤습니다. 예. 그리고 재밌는 게 지금 그 남성과 여성 이렇게 성대결을 벌이는 지역이 예전보다 많아졌어요. 예. 그래서 여기가 경기도도 그렇지만 전북 여기가 민주당은 김관영 후보지만 또 저쪽은 조배숙 후보가 예. 나오고 경북도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임미애 후보, 국민의힘의 이철우 후보 이렇게 예. 나와서 이 세 군데도 좀 관심 있고 이게 이제는 지방자치단체 광역단체장으로 여성 후보도 나오고 있다. 이게 굉장히 큰 진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봤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8대 9가 되지 않을까. 근데 이 9를 누가 가져갈 거냐. 예. 이제 8대 9요. 네네, 8대 9.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저 승패를 그 우열을 가리기가 쉽지 않네요. 그 대선 연장선이니까요. 예. 네, 결론이 또 안 나는 거죠. 지방선거에서도. 저는 그 네. 숫자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 왜냐하면은 대선 때 윤석열 당선인과 이재명 고문의 득표를 기준으로 보면은 10대 7이었거든요. 네. 10대 7이니까 저는 오히려 10대 7이 일단 기본인 것이고 여기서 국민의힘이 한 곳이라도 더 가져갈 수 있느냐. 왜냐하면은 그래도 이 대통령 프리미엄이 있거든요. 네. 대통령 네. 프리미엄이 있는 것이고 국정 안정이 지금 정권 견제보다도 오히려 20여일 만에 치르는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영향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워낙 지난 2018년에 압승을 했어요. 더불어민주당이. 그러다 보면은 이 유권자 심리적인 현상으로 좀 교체해보고 싶다고 하는 의향이 있거든요. 저는 대체적으로 8대 9라는 숫자보다는 11대 6 정도 되지 않을까. 11대 6. 네. 예. 그러니까 대통령 프리미엄을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어쨌든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낮아요. 그쵸. 아 프리미엄 없네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승부처 중에 승부처는 이제 인천하고 강원하고 충청권 네 군데에서 이 6군데가 저는 이제 승부처 중에 승부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제 경기도가 중요할 것이다. 경기도. 이은영 소장님 네. 말씀에 또 공감하지만 특히 저는 이번 지방선거는 경기도를 이기면 다 이긴 것이고 경기도를 지면 다 진 것이다라고 하는 그래요? 평가가 나올 정도로 경기도가 중요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경기도가 예. 최대의 그 승부처가 되겠다. 그럼 왜냐하면은 지금 안철수 위원장도 출마 가능성이 거의 뭐 확실시되고 그다음에 이재명 고문 같은 경우 공천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대선 후보 그대로 다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어느 지역에 초점이 모아질 수밖에 없냐면 경기도가 되겠죠. 경기도. 예. 자, 그럼 배종찬 소장님은 이번 주 승부처를 어디로 꼽으셨습니까? 네, 저는 총리 인준으로 봤습니다. 총리 인준. 예, 지금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청문회를 다 마쳤는데 인준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럴 때 더 불안하거든요. 왜냐하면 뭔가 인준 이야기가 나와야 되든 안 되든 알 수 있는데 뭐 표결 이야기 자체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것이 굉장히 승부처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힘 겨루기의 승부처도 되겠지만 국민들이 볼 때 과연 정말 협치가 가능성이 좀 있느냐 아니면 내내 싸우는 5년간이 될 거냐. 저는 그런 점에서 총리 인준이 두 가지의 갈림길이다. 하나는 막장 전쟁으로 가느냐 아니면 그래도 협치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느냐. 저는 이 여지가 판가름 나는 것이 총리 인준으로 보입니다. 근데 윤석열 당선인은 지금 총리 없이 그냥 초대 정부를 그냥 끌고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렇게 가면 안 되죠. 그렇죠. 저는 지금 한덕수 총리 후보자도 국민 정서에는 안 맞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대안이 마땅히 있느냐면 그렇지도 않을 거거든요. 참 안타까운 게 우리 공직 후보자들을 누구를 추천하더라도 참 이런 슬픈 파행과 파장에 또 굴곡진 그런 개인의 이력에서 잘 못 벗어나서 저는 여기서 이제 절충의 중재의 묘가 필요하다. 그래서 정말 더 큰 논란이 되고 있는 후보자에 대해서는 윤석열 당선인 이제 곧 다음 주부터는 대통령입니다. 정리를 좀 하고 또 만나서 윤호중 비대위원장을 만나서
좀 협력해 주십시오. 협력해 주세요. 우리 서로 앞으로 여소야대 국면에서 잘 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인준을 받아내는 것이 더 필요한 거죠. 근데 그거를 할 사람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약간 그런 소통의 리더십을 발휘할 사람이 윤석열 당선인이 해야죠. 직접 나서서 해야 된다. 그럼요. 예. 대통령께서 너무 강한 어조로 지금 더 얘기를 하셔가지고. 근데 어쨌든 뭐 국무총리 인준 표결과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또 이제 나오는 얘기가 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을 미끼로 해서 딜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뭐 이것 때문에 좀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이쪽의 연계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자나 또는 뭐 정호영 후보자, 심지어는 이상민 후보자까지 좀 사퇴가 되면 한덕수 총리를 인준할 수도 있다. 근데 뭐 조건을 내걸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어떤 교통 정리가 필요한지는 뭐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그래서 좀 전달을 하고 네. 또 그걸 또 서로 간에 좀 조율을 하고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참 이거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측에서 서로 절절한 합의점을 찾아야 될 텐데 말이죠. 그게 이제 이번 주말 안에 오늘부터 토일 3일 안에 해야 되거든요. 그럼요. 사실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마무리 다 끝나서 오늘 뭐 월요일이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지금은 네. 그 전산 네트 이 워크가 안 돼서 심지어 수기로 이렇게 보고할 건 보고한다고 지금 청와대에서 이야기가 탁현민 의전 비서관 발로 이렇게 나올 정도니까 저는 여기서 조율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도 정말 그래? 그럼 추경호 부총리 대행으로 가. 이렇게 되면 또 충돌이지 않습니까? 저는 정확하게 더불어민주당의 판단이 어떤지를 전해 듣고 그것을 조율하고 중재를 해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게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데 신구 정권의 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또 국무총리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참 순조롭지 않게 이어지는 게 좀 안타까운데 말이죠. 어쨌든 주말 사이에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매일 출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무슨 일이 반드시 있을 것 같아요. 주말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한번. 정말 이러다 보니까 일요일이 편하지가 않아요. 뭐 작은 뉴스가 나오니까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연구소장, 휴먼앤데이터 이은영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